부모님도 모르고 유학원도 모르고 학교 카운셀러 하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이비리그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취업이 가능한 대학과 전공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는요. 별표 쳐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입학 전에 뭐 해라? 미국의 직업에 대해서 공부해라. 미국의 직업에 대해서 공부해라. 먼저 직업을 공부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만 오늘 세미나에서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어 성적과 내 SAT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거보다 먼저 뭐를 봐야 된다고요? 직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보시는데 그 직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을 자료를 놓고 그것만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 사람들 기준이니까. 우리는 유학생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영주권자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의 대부분은 비영주권자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많은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즉 외국이면서 비영주권자인 외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취업하기에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입학 전에 반드시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직업과 직무 관련해 가장 유리한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CC로 해서 편입을 할지 패스웨이 할지 처음부터 4년제로 갈지 그 다음에 정하시 물론 이제 예산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직업군 인더스트리가 발달된 대도시나 지역이 어디인지 그 대학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리서치하고요. 그리고 이때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 전공의 순위 같은 거 이제 그때 보시는 거예요. 종합대학 순위가 아니라 내가 내 직업을 정하고 내 순위 내가 전공을 정했으면 이 전공의 순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US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자료 그 순위의 대학들을 쭉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리서치하고 이거를 통해서 최종 대학을 전공을 결정을 하시면서 이 결정할 때 그 대학에 나와 있는 3, 4학년 전공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듣게 되는구나. 이런 과목은 나한테 좀 너무 어렵겠는데 생각보다 수학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나는 수학을 좀 덜한 다른 전공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위의 순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졸업 후에 희망하는 직업을 입학 전에 정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 직업을 먼저 정할 필요 없잖아요. 한국 대학 가는데 일단 내 수능 점수, 내 어떤 그 점수에 맞춰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맞죠. 또 내가 가장 선호하는 전공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는 졸업할 때 그 전공과 조금 다른 거를 가도 비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취업하는데 무슨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일단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는 게 한국은 그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 이 전공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컴퓨터 사이언스가 너무 요즘은 어렵다는데 그러면 공대 쪽으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먼저 보시면 안 되고요. 뭐를 먼저 보시라고요? 직업을 먼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이제 하셔야 되냐면 스스로한테도 이 직업은 어떨까? 앞으로 이 직업이 4년 후에 6년 후에 어떨까? 그리고 이 직업이 미국에서 외국인들한테 취업이 되는 직업일까? 영주권이 없는데 이게 취업이 얼만큼 문호가 열려져 있을까? 또 이 직업이 나중에 한국으로 왔을 때 미국 경력이 얼마나 인정이 될까? 그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직업을 한두 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조여놓으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뭐 리서치도 하고 또 자녀랑도 상담을 해야 되고 나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 직업과 유사한 전공들이 정해져요. 이 전공을 그 중에서 어떤 전공을 할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겁니다. 전공이 한 서너 군데로 이제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직업에 이 전공이 좋다 하면 그 전공에 맞는 산업군이 발전되어져 있는 소재하는 대학들 순위 보고서 거기서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는 거죠.
전공보다 직업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 직업의 실제 내용이나 업무 내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대학부터 먼저 입학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부모님도 모르고 유학원도 모르고 학교 카운셀러 하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아이비리그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공은 나중에 정해라.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공을 정해놔야 그리고 전강 정하기 전에 취업을 정하고 사실은 취업할 때 직업을 입학 전에 정해야 되고요. 직무는 job description은 1, 2학년 때 이제 정해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공부하면서 나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유학하고 취업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전공 졸업 후에 이 전공이 예를 들면 산업공학이다. 그럼 산업공학을 하면은 졸업하면은 무슨 직업을 갖게 되는지, 무슨 직무로 가게 되는지,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게 되는지, 어떤 기업으로 가게 되는지를 입학하기 전에 공부하시라고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망 직업 산업군이 발달한 대도시 또는 그런 지역 소재 대학 선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커리큘럼, 그렇죠? 특히 전공 커리큘럼을 꼭 확인을 해서 아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구나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들어가자. 자, 우리 my비자잡닷컴에 들어가시면 그 인더스트리마다 이 산업 순위, 어떤 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산업에 취업이 많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그 표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LCA라는 건 이 어플리케이션 그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앤 릴리티 서비스에 이제 매년마다 한 20만 명이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싶다고 기업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20만 명이 전부 다 유학생이진 않을 겁니다. 네,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인더스트리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취업하기에 유리한 산업들이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인더스트리에 50위권 밖으로 나가는 인더스트리를 내가 취업하고 싶으면 내가 외국인인데 비자를 받아서 취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서 내가 아 이게 내가 80위 정도인데 이거 1년에 신청이 뭐 100개도 안 들어와. 그렇지만 나는 꼭 이거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고 취업은 어렵겠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료를 보셔야 돼요. 또 아큐페이션 직업마다 순위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취업이라고 할 때 이 취업 비자를 내줄 때는요. 이민국에서 학생의 학교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 전공을 뭐 했니? 컴퓨터공학을 했으니까 내가 비자를 내주고 너는 뭐 심리학을 하니까 비자를 안 내줄게. 이 전공을 갖고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직업. 정확히 말하면 job description,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의 이 직업, 이 직무가 이 외국 학생이 꼭 필요한 직무인지 아닌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전문직인지 아닌지 꼭 4년제 대학이나 이런 그 전문 학사학위를 있는 또 경력 5년 이상, 6년 이상 있는 사람을 꼭 뽑아야 되는 전문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직무, 직업을 기초로 해서 비자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이 학생의 경력과 이 학생의 전공을 보고 이 직업과 이 전공이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민국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아니에요? 취업 비자를 나올 때? 전공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전공은 이 직업에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닌지 직업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항상 기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무예요.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회사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구글에 들어간다고 해서 취업 비자를 받고 뭐 내가 저기 어디 다른 조그만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취업 비자를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가 기준이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job description 직업 이게 기준이 돼서 취업 비자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자, 1등서부터 10등까지는 한번 살펴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보시고 학생도 보세요. Software Developer Applications
1등, 2등. 이것도 이제 LCA니까 어플리케이션한 직업의 어떤 순위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 아키텍트. 그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로젝트 매니저,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저. 8등이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스, 9등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널리틱스, 10등이 오퍼레이션 리서치 애널리틱스. 자,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1등서부터 10등 사이에 내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구나라는 아는 직업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솔직히 지자고요. 잘 모릅니다. 이게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취업이 되는 그 취업 직업의 거의 80%거든요. 80%인데 이 80%의 직업이 뭘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대학 갈 거야, 무슨 전공 할 거야만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업을 나중에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전부 다 취업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위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들어본 것 같네요. 13위,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이것도 좀 들어본 것 같죠? 뭐 우리가 뭐 헤지펀드나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런데 스태티스티션, 뭐 통계학자인데 뭐 이것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컴퓨터 아큐페이션 all other. 그다음에 18위가 매니지먼트 애널리틱스, 19위가 어카운턴트 어디터스. 그러니까 어카운턴트 어디터스 이거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우리가 이 20개를 다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로 가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지만 미국 유학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게 거의 50%입니다. 그게 50%예요.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느 대학 하버드를 갈까 예일을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직업을 해야 미국에서 취업이 좋을까 외국인인데 그리고 이게 10년, 20년은 유명할까 또 당장 졸업하고 어떤 기업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